8주차 행정 절차에 관한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다룰 주제는요, 특히 행정조사랑, 행정조사라는 개념이랑 행정 절차법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걸 정보 공개를 굉장히 중요한 정부의 어떤 행정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 감시와 공명 공개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로 보긴 하거든요. 왜 두 개가 같이 항상 웃기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행정법을 공부할 때도 보면 이런 정보공개법이랑 행정절차법을 굉장히 같이 엮어서 세트로 많이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절차법이랑 정보공개법을 같이 보고 있긴 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에 관련된 내용이랑 행정조사에 관련된 내용 두 개를 이제 보긴 할 텐데, 일단 뭐 앞에 거에 비해서 좀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간단하게 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4주차에 좀 봤던 형사 절차를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흐름이 유사한 측면이 있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사님이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다.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가게 되는 1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사의 개시가 사실 피해자의 범죄, 지금 처벌의 의사표시를 이제 그 수사에게 던지는 고소, 앞에 빠져있는데 고소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수사의 결과로서 검사 기소든 불기소든 할 것이고, 기소로 인해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된다. 라는 점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불기소가 나오게 되면 형사재판이 열리지도 않겠죠. 저희가 보통 이거를 불기소 처분, 기소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수사가 제일 중요하죠. 형사 소송에서는. 근데 저희 형사소송법상 수사 절차를 통제하기 위해서 아까 헌법에서도 좀 봤지만 헌법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적법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은 것처럼 형사소송법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제 308조 2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조문인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308조 2라는 조문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왜냐면 만약에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 절차가 있다고 하면 수사 절차 자체에 대해서 혹시 그 수사 절차를 진행한 어떤 뭐 수사 공무원들을 처벌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게 사실 그 방법이 쉽지가 않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수집된 증거로 인해서는 애초에 날려버린다는 거죠. 증거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부족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312호 저희가 조서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조서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가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이런 조서, 피의자 신문 조서, 이런 조서들을 받게 되는데, 이 조서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312조 규정에서도 적법한 절차 방식,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적법한 절차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백하지 않지만, 주로 이제 피의자 신문 과정이라든지 조서 관련된 조서 작성의 어떤 형식적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겠죠.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증거를 할 수 없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절차, 이런 피의자 신문 조사 절차도 있긴 하지만, 다른 여기 308조 2 같은 경우는 더 넓은 의미의 절차, 수사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308조 2가 어쨌든 형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행정조사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일 것인가? 물론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이란 법이 있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 결정을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로 시정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추천 요구 등을 행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조사가 과연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이 많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행정조사를 왜 할까를 생각해 보면, 조사에서 어떤 정책 결정에 필요한 어떤 자료 수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어떤 위반 사실을 적발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행정조사의 경우 수가 굉장히 많긴 많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모든 행정조사가 어떤 이런 처분, 어떤 제재 처분, 특히 행정제재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타겟팅해서 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원래는 행정조사 개념이 훨씬 더 넓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모르는 수사 절차랑 유사한 경우들이 있긴 있더라. 특히 이게 행정제재를 전제로 한 처분일 때는, 특히 앞선 행정조사가 그냥 일반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어떤 뭐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 우리가 뭐 소위 단속을 간다고 하잖아요. 단속을 나가서 어떤 뭐 그런 잘못된 현장을 적발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처분이 보통 제재적 처분일 거 아니에요. 이런 제재적 처분을 하게 되면 제가 재판을 받게 되는 요 흐름과 수사랑 좀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모든 행정조사가 다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제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봤던 그 요 수사 절차에서 앞에 저희가 헌법 규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그때 영장 강제 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물론 행정에서 체포 구속하는 경우는 없겠죠. 압수수색의 경우는 와서 뭔가 장부를 뒤지고 하는 일정의 그 활동에 있어서는 이 수사라고 하면 법원에 영장을 받거든요.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하는 경우인데 그냥 행정이 그런 수사 권한이 없는데 와서 열어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이 행정조사를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이 행정조사의 의미를 좀 거의 대부분 수사로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왜냐면 수사에서는 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영장 받아와서 열어봐야 되기 경우거든요. 왜냐면 이 사실행에서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예, 임의 조사가 원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냐면 개별법에서 보통 내가 뭐 가서 어떤 현장조사, 문사열람, 실효집행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사 대상자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개별법이 있겠죠. 개별법에 어떤 단속 공무원이 어떤 현장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단순히 그 종목만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이거 불응하게 되면 그 자체로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건 별로는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행정 영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랑 같이 연결되게 왜냐면 형사에서는 영장이 있는데 정작 행정에서는 왜 영장이 없냐 문제가 있다라는 좀 측면이 있어가지고 행정조사가 사실은 지금 거의 사각지대에 왜냐면 행정조사 기본법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조사 기본법에 내용이 없는 게 문제거든요. 별로 이런 원칙만 다 기본법은 원래 다 내용이 없거든요. 실제 어떤 절차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히 특정의 행정조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사 절차랑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엄밀히 보고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게 세무조사. 세무조사. 공정위나 금감원에서 나온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랑 공정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라든지 아니면 금융이나 금감원에서 금융회사들한테 가가지고 조사하는 조사. 그런 조사들에 있어서는 다른 행정조사보다는 최근에 와서 이걸 좀 절차적인 통제 수단으로 좀 더 많은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다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92년도 정합의체 판결을 보면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이런 확인서 명세서를 세무조사를 나가서 받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이렇게 받게 된 거라고 하면 중대 명백해서 그 처분 자체가 과세 처분 자체가 무효로 하고 본다라고 한 판례가 그래서 뭐 모든 행정조사 절차의 남용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중대 명백해서 무효인 건 아니지만 이런 대표적인 판례가 있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예, 세무조사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 아니면 제가 있잖아요. 절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명백하긴 하지만 행정청한테 명백하긴 하지만 중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예, 취소 사유로 근데 보통 취소 사유는 대여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죠? 세무조사 절차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중대한 것이 아니면 어 취소 사유 그냥 그친다고 봐야 되는 그 논의를 가야 되는데 취소 사유도 안 된다고 하는 취소 사유 되지 않기 때문에 위협보다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좀 약간 이렇게 반대되는 상치되는 판결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목숨 걸고 다투는 거는 세무조사에 관련된 것들이 많긴 하죠. 왜냐면 진짜 세무조사 와서 탈탈탈 털어가는 거 이렇게 있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이게 좀 연결된 측면이 뭐가 있냐면
이런 행정조사를 하는 권한, 특히 세무구청에 관련돼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특사경의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조세범처벌법이 같이 껴있기 때문에 예, 세무조사 절차 나와서 형사 절차랑 같이 이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 이런 행정조사, 좀 빡센 조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조사 절차 관련된 이 절차를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의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일반적인 이런 절차의 화자라고 하면 그냥 그 처분 자체에 대해 시도 사유를 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통해서 나온 이 조사 절차가 어떤 근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봐서는 이렇게 대법원 2009년도 판례처럼 중대한 것이 아니면 명백하지 않은 거로 봐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그냥 제소기간 도각 의 논의로 나와야 되는데, 애초에 그냥 취소 사유로도 되지 않는다, 그렇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과세처분 자체가, 야, 과세처분은 이런 조사 절차라기보다는 일관적인 과세 요건의 존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조사 절차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살짝 피해간 판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례들이 여러 가지가 현재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이 먼저 저희가 암기를 해야 되고 중요하다기보다, 뭔가 이런 영역에서는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조사 절차를 통제해야 되는 논의들이 최근에 많이 판례도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 논의들이 많이 증대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 있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현재 단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좀 내요. 정보공개법은 사실은 이거는 제가 삭제될 건데, 이거 실수로 잘못 나왔네요. 예, 정보공개법은 특징이 정확한 풀 네이밍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등에 관한 법이거든요. 예, 관련된 이 법은 사실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문만 이렇게 좀 제가 따로 내용하는데, 조문만 좀 몇 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내용이거든요. 조문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니까 의무가 있는 거죠. 공개 의무가 있는 대상이 우리가 아는 국가기관, 이런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되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아니면 위원회 관련된 거, 다 이런 과목기관들이 포함되는데, 그 외에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 지방공기업도 사실은 국가의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기관인데, 보면 각급 학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뭐 사회복지 사업하는 비영리법,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정보 공개를 해줘야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기관들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조사법의 적용의 예외인 것처럼 그거 비슷하게 국가안전보장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 따로 그냥, 왜냐면 국가안전보장이면 기밀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어, 언제든지 누구나 이제 그걸 열어본다고 하면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5조 1항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의미는 모든 국민은 그 정보와, 어떤 내가 요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궁금하면 열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송에서는 어떤 권리보호, 자기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왜냐면 모든 국민이 감시하고 사실은 이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국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큰 의미,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 5조 1항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2항에서는 외국인도 있겠는데, 이 외국인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있잖아요. 아무나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 좀 관련이 있는 외국인을 요구한다.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정보공개 청구 받으면 10일 이내에 공개를 결정해야 되는데, 당연히 연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10일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구조입니다. 구조. 아까 5조이랑 더불어 지금 거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면 공개를 해줘야 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떤 경우라면 다른 법률에서 비밀로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안전보장, 국가 이거 관련된 거에서 아까 보면 국가안전보장은 애초에 정보공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봤을 텐데, 아무튼 국방통일외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또 그거 가지고 거부할 수 있다. 1호랑 2호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3호 같은 경우도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어떤 범죄 가해자가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어떤 정보라든지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요구한다고 하면 괜히 알려줬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 신체 아니면 뭐 테러 관련돼서 이제 뭐 어떤 국민의 위치를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안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국가안전보장 외에도 이런 것들도 원인할 수 있는 1, 2, 3, 4호는 충분히 3호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4호 같은 경우는 진행 중인 재판 같은 경우는 재판하고 있는데 공개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 권리 침해에 관련돼서 재판 관련돼서 이렇게 또 거부할 수 있다는 거. 뭐 1, 2, 3, 4, 5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5호가 좀 더 중요한데 5호가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감사나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게 요건이 좀 길잖아요. 다른 것들은 한 두 줄, 한 줄이면 됐었는데 이거 벌써 5줄이잖아요. 요건들이 거쳐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사 감독 내부 검토의 과정에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특히 내부 검토 과정 의사결정 과정 뒤에 있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무작정 다 비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정도 정보는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이 감사 감독도 이런 공정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은 이제 좀 모르겠는데 이 5호 같은 경우가 실제 소송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되고 있어요. 왜냐면 국가기관이나 이런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이런 사유로 많이 거부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 중요한 어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 내부 검토에 있는 내부 검토에서 많이 어떤 회의록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알파 그 어떤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되는 것까지 인정이 되는 거니까 소송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다투겠죠. 야, 그게 감사 간부에 관련된 거고 내부 검토에 가지고 있는 정보인 걸 알겠는데 야 그게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느냐 공개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 1항 중에서 이 5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6호 치료도 좀 길잖아요. 주저리 긴 거. 이 6호 같은 경우도 몇 줄이에요. 이게 각호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개인정보 관련돼서도 이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필요한 다음에 항목 최소한의 어떤 이런 정보들은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이거는 개인정보입니다라고 일률적으로 거부했을 때 요런 사유들 가지고 저 이것도 안 알려줬다고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6호 같은 경우. 7호 같은 경우도 청구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영업상 비밀 경영상 비밀입니다. 라고 이제 쉽게 거부하겠지만 요거 다음 항목 열거한 정보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정보는 그러니까 공개를 해야 되는 정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가호. 야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생명시체 건강보호에서 필요한 정보다. 아무리 영업상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당한 사업상통으로부터 이런 거 필요하다. 입증이 된다고 하면 소송이 다투기 좋기 때문에 다른 거와 다르게 5호, 6호, 7호가 실제 사건에서 정보 공개 청구를 다투는 소송 사건에서 굉장히 많이 분재되고 있는 조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신청만 하면 비공개 그 사유로 5호, 6호, 7호의 경우를 만약에 얘기한다고 하면 각각 요건들을 정하는 게 많잖아요. 반대로 이런 건 네가 얘기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다툴 여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래서 구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법에서는 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뭐 행정 심판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실제 뭐 대부분의 행정소송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조문은 진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자세히 보실 필요 없는데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가치거든요. 그럼 만약 정보 공개를 아까 비공개라고 해서 비공개 정보 해당된다고 해서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떠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지. 그럼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시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적 경우는 거부 처분 자체 요거 정보 공개 거부하면 당연히 처분도 인정되기 때문에 거부 처분이기 때문에 대상적 경우 큰 문제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더더욱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에게 정보 공개 청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대상 문서의 관련성이나 공개 청구의 목적, 너가 이게 굳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이런 것들 요구하지 않고 모든 국민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게 가나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는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 라들을 먼저 라
제소 기간도 실익이 없는 게 언제든지 모든 국민은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90일 지났다고 하면 다시 공개를 청구해서 거부받으면 다시 할 수 있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니까 90일 1년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90일 1년 20조 1항 제가 90일 1년을 요구하는데 깜빡하고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 처분이 왔어요. 이거 안 된다고. 근데 바빠서 90일 넘어갔으면 다시 공개를 청구하면 되잖아요. 뭐 집도 행정청은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소송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제소기간도 큰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다 권리 보호 이익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문이 되는 거죠. 행정청 입장에서 야 이거 이미 인터넷에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다. 굳이 내가 귀찮게 이거 올려야 되냐? 야 그리고 나 이거 없는 정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냐는 건데 판례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인데 나 왜 이거 너 무슨 또 어떻게 권리 보호 이익이 있어? 하고 항변이 왔을 때 야 그런 거 인터넷 쉽게 찾는 연지 상관없이고 야 공개했어야 돼. 야, 그러니까 거부에 썼던 얘기는 뭐냐면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은 이상 그냥 이 인터넷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 사유만 가지고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하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인터넷에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는 어, 뭐 권리 보호가 없다 청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다른데 야 내가 없다 나한테 없는 정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권리 보호가 없는 거죠. 왜냐 없는 기관한테 그 정보가 없는 기관한테 청구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야, 공공기관에 쉽게 나 없는 정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없는 정보인지는 공공기관이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항의 권리 보호 이익이 좀 그다음 좀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 본안 판단인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 비공개 정보라도 이익 형량하여 일부는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거는 아까 봤던 이런 5호, 6호, 7화에 관련된 요건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특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여기 이런 사항들 예외, 그러니까 오히려 공개를 해야 되는 사유들이 아닌지에 대해서 다투는 것들 아니면 애초에 크게 경험상 영업상 비밀과 관련이 없다. 개인정보도 아니다. 아니면 야 그건 내부 검토에 관련된 아니다. 애초에 그거 자체를 부인하던가 아니면 이거 단서에 있는 요건들에 있는 걸 다퉈서 하는 것들이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가항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설령 그렇게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야 최소의 요거 쬐끔은 모든 정보가 다 포괄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가분적으로 야 이 정도 최소한의 요 정도 정보는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것은 아닌가라는 논의도 같이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정보공개 거부에 관련된 처분 소송을 정보공개 처분 말이 되게 꼬이는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련된 소송들을 제가 좀 다수는 아니지만 좀 은근히 수행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구조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 보니까 희한해 구치소에 있으신 분들이 좀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 이제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도시는지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게 자기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그 해당 기관에서 야 그런 정보 없다 아니면 이거 비공개 정보다라고 오게 된다고 하면 요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그 사회에 나와 계신 분들은 연락이 쉬운데 이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뭐 재판에 나올 수도 없고 애매한 측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비로 허가를 받아서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좀 힘들잖아요.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마치 이제 국선 변호인 선정하는 것처럼 이제 저 같은 소송구조 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들이 안내하더라고요. 이제 몇 건을 수행해 봤는데 예 내내 이거 다툰다. 피고 그 공공기관에서는 야 이거 뭐 없다라고 쉽게 많이 하고요. 뭐 인터넷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로 제가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주로 이제 야 우리한테 없는 정보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야 이거 비공개 정보에 해당 내부 검토 과정이니까 비공개 정보다 아니면 개인 정보다라고 비공개하게 되죠. 그러면 제 원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없는지는 네가 잘 아니까 네가 입증해라. 두 번째는 야 그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자 조금은 최소한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것이 이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어떤 권리 구제 방법 실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9주차 강의 또 다시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